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입니다. 이 주물과 종물은 쉽지만 우리한테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냅니다. 여기 종물에 관해서는요, 주물도 물건이고 종물도 물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하나 기억하는 게 좋죠. 텔레비전하고 리모컨. 텔레비전은 주인된 물건이야. 리모컨은 텔레비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이걸 종물이라고 하는 거야. 종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 종물이 되기 위한 요건 4가지. 종물이 되기 위한 요건.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종물은요, 종된 물건이야. 종이야, 종. 주물의 상용에 제공이 돼야 돼요.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 이렇게 돼 있어. 거기 주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제공된 것은 절대로 종물이 될 수가 없어. 주물도 물건이고 종물도 물건이기 때문에 주물을 따라다녀야 돼. 주물.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따라다니냐? 언제나 항상이죠. 상용이야, 상용. 그래서 상은 언제나, 항상, always. 그 다음에 용은 본질적 기능이에요. 본질적 기능. 그래서 주인된 물건을 갖다가 언제나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건 절대로 종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항상 따라다닌다고 하더라도 주인된 물건이 본질적 효용과 무관한 것도 종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용에 제공이 될 것. 따라서 주물 소유자 또는 이용자. 소유자, 이용자는 사람이지. 소유자, 소시성을 가진 유자 언니. 그 다음에 이용자, 이 시성을 가진 용자 누님. 이런 사람을 따라다니면 이건 종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뭐 게시판에다가 또 여성 비하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게시판 같은 데 올리지 말기. 그래서 주물 소유자 또는 이용자, 이건 사람이죠. 사람을 갖다가 따라다니는 것은 사람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종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텔이라든가 콘도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숙박기관이 있는데 호텔이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 나왔는데 이걸 딱 낙찰받은 사람이 호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구까지 다 내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냐? 안 된다는 얘기야. 호텔 객실에 있는 여러 가지 가구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헤어드라이어라든가 가전제품 같은 게 있게 되면요, 그거는요, 거기 들어와서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된 거지. 그래서 이건 종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종물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요건, 종물은요, 주물의 구성 부분이 다르면 안 돼. 구성 부분은 합쳐진 걸 말하는 거야. 이건 합쳐진 게 아니고 따로따로 있어야 돼. 따로따로. 서로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종물은 주물의 구성 부분이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 따라서 독립한 물건으로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고 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화장실이라든가 공동 세면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본체에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랑채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동산으로서의 종물이 되는 거예요. 종물이 된다. 그 다음에요, 동산으로서 종물, 리모컨 같은 거, 배와 노와 관계,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요건, 종된 물건이 주인된 물건을 갖다 도와주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어야 돼요, 멀리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돼. 그게 장소적 밀접성이죠. 그래서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요, 종물이 근처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근처에. 근데요,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건 여전히 종물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번호키를 많이 쓰잖아요. 번호키. 사물함에 있을 때 자물쇠를 딱 쓴다 그러면 번호키 많이 쓰잖아요. 열쇠 안 들고 다니잖아. 예전에는 그런 걸 딱 만들지 않고 열쇠를 들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그 열쇠는 종물이 되는 거야. 자물쇠가 주물이 되고 열쇠가 종물이 되는데, 직원이 열쇠를 가지고 출장을 갔어. 그건 일시적으로 떨어진 거죠. 다시 출장해서 복귀하게 되면 여전히 종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영구적 이탈이 있게 되면 그거는 종물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배를 갖고 있는 사공이 노를 갖다가 카페 주인한테 팔아가지고 그 노가요, 카페 주인한테 팔려가가지고 카페 앞에 문지기로 서 있어. 그건 더 이상 종물이 아니지. 그래서 장소적 밀접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4번 중요한 게 나와 있어. 종물은요, 주물 소유자의 물건이어야 돼. 타인의 물건을 갖다가 종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과 관련해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 거, 백화점이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가 됐어. 그러면 그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백화점 내부에는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전화 교환 설비는 낙찰받은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원칙이죠. 근데요,
백화점이 부도가 났는데 그 전화교환 설비를 백화점 안에 들어와서 임차인이 코너를 임대해가지고 영업을 했어. 임차인이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전화교환 설비는 이건 종물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백화점 자신이 설치한 전화교환 설비는 종물이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가져가요. 그러나 백화점이 설치하지 않고 임차인이 와가지고 영업을 위해서 설치한 전화교환 설비는 그건 낙찰받은 사람이 못 가져간다. 왜? 타인이 설치했으니까. 그래서 주물과 종물은요, 동일인 소유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동일인 소유. 주물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부속시켜야 돼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주물 소유자의 다른 물건을 부합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부합은 합쳐진 걸 말한다 그랬죠? 합쳐지면 안 돼. 합쳐지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물 소유자가 자기의 다른 물건을 부속시켰을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속. 기능을 제공시켰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합시켰을 때 이런 표현 나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종물의 효과입니다. 백조이양 조문 나와 있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아주 우스운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 주물은 종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런 지문도 나와. 주인된 물건이 종 따라다녀요? 종이 주인 따라다녀요? 종이. 그래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주물이 종물 따라다닌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죠? 예, 근데 이런 게 나오면 대충 지나가면 또 이게 안 보여. 안 보이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야. 나중에 시험지 답안지 내고 나서 내가 왜 이걸 틀렸지?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종이 주인 따라가는 거예요. 종이. 근데 이건 임의 규정이지. 강의 규정이 아니에요. 강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언제나 그 특약이 유효입니다. 종물만 거래하겠습니다. 유효죠. 주물만 거래하겠습니다.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된 물건은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주물이 팔려가면 똑같이 따라가는 거야. 텔레비전 팔리면 리모컨 따라가는 거야. 근데요, 이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리모컨 안 사. 우리 집에 리모컨 많아. 차라리 텔레비전만 넘겨.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집 텔레비전 리모컨이 도망갔어요. 리모컨만 사러 왔는데 그러면 리모컨만 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요. 당사자의 특약으로서 달리 정할 수 있고 특약이 있으면 주물만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종물만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주물 종물은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도 똑같이 유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물 종물은 물건으로부터 발달이 됐기 때문에 권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주물 종물은 주된 권리, 종된 권리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따라서 원본 채권이 주된 권리야. 원금 받을 권리가 있어. 근데 채권자한테 원금 받을 채권을 양도를 했어. 그러면 이자라든가 담보라든가 보증과 같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가는 거. 그 다음 3번에 보게 되면 주인된 물건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주유소 건물, 주유소 부지. 이걸 갖다가 부동산이니까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렸어. 그 돈 빌리고 나서 돈 빌린 채무자가 다시 새롭게 주유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주유기 설치는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없었던 거죠? 뒤늦게 만들어진 거지? 그럼 이것도 특약이 없으면 경매가 됐을 땐 낙찰받은 사람이 다 가져간다는 얘기야. 왜? 종물이니까. 주유소의 주유기는 종물이다. 기름 탱크, 유리전용 탱크는 부합물이다. 건물 정화조는 건물 자체의 구성부분이다. 이 세 가지 항상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주유기와 같은 종물 이런 것들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따지지 않고 특약이 없으면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은 경매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낙찰받은 사람이 다 가져간다. 그 다음 4번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유추 적용이 된다. 따라서 앞에 본 거 원본 채권이 움직이게 되면 이자 담보 보증도 따라가는 게 원칙이고, 여기 4번에 보게 되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권 취득이 주된 권리고 건물만 가져갔으니까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도 따라와야 되겠죠. 갑이라고 한 사람이 토지 갖고 있고 건물 갖고 있어. 갑이라고 한 사람이 토지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어요. 동일인이야.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 을에게 팔아가지고 이 사람이 건물 등기 가져갔어요. 건물 등기 가져가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때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자가 됐으니까 토지 들어갈 수 있는 지상권도 따라와야 되겠죠. 토지 임차권도 따라와야 되겠죠. 소유권은 주된 권리, 그 다음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요거는 종된 권리.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다시 저당권 설정을 해가지고 병한테 돈을 갖다 빌렸어. 돈을 갖다 빌렸는데 돈을 갚아야 돼.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경매하겠지. 건물을 갖다 이렇게 경매를 하게 되면 정이라고 한 사람이 건물 소유권 취득해요.
건물 경락대금 완납이 되면 소유권, 건물 소유권 취득이 주된 권리야. 그러면 건물은 내 거지만 땅은 다른 사람 거죠. 그러면 땅을 갖다가 들어갈 수 있는 지상권이라든가 토지 임차권, 종된 권리도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 건물은 내 거지만.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5번. 취득 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면 주인된 물건의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종물도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면 안 돼요. 주인된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종물에 대해서만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건물에 인접한 대지 지하에 매설된 정화조 가로천시고, 갑이 자기 땅에다가 건물 지면서요, 자기 땅에다가 정화조를 설치를 못했어. 안반층이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을 땅에다가요, 몰래 정화조를 갖다가 설치한 거예요. 몰래. 근데 이 정화조 딱 몰래 설치하게 되면 그게 들통이 안 나? 다 나죠. 왜? 1년에 2번 치워야 되잖아. 한 번 치우거나 2번 치우거나. 치워야 되는데 치우다가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의뢰 관 사람이 열받았어. 아니 저거 별로 좋지도 않은 걸 내 땅에다가 파묻어 놨으니까 열받겠죠. 우리 사람들 만약에 땅 갖고 있는 누가 보니까 정화조를 몰래 설치해놨어. 보니까 그럴 때가 와서 청소를 하는 거야. 그럼 기분 나쁘잖아. 그래가지고 열받으니까 이 사람이, 그거는 토지에 부합이 된 부합물이야. 그러니까 그 정화조는 내 거야. 쓰지 마. 건물 정화조 없으면 건물은 기능을 못 하잖아. 그래서 해코지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허락도 받지 않고 정화조를 설치한 건물주가요, 그건 건물의 기능을 도와주는 종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물 갖고 있으니까 내 거야. 둘이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어가지고 법원 갔어. 근데 법원의 판사는 아주 명확했어. 이때는 진짜 솔로몬 같은 거죠. 그건 부합물도 아니야. 종물도 아니야. 그건 건물 자체에 처음부터 존재하는 구성 부분이야. 왜냐하면 건물은요, 화장실이 없으면 절대로 기능을 못하지. 그리고 이건 전부 다 오수관으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건물 자체의 구성 부분이지 독립한 물건도 아니고 부합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정화조는 처음부터 뭐가 된다? 건물 자체의 구성 부분이에요. 종물도 아니고 부합물도 아니다. 그 다음 7번. 주유소의 부지 및 토지에 매설된 유리 저장 탱크는 종물이 아니고 부합물입니다. 주유기가 종물이고 유리 저장 탱크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가지고 기름 보관한 창고에 불과한 것이고, 이걸 다시 분리해체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부합물이다. 잘 나옵니다.